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위령공제 15, 11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인무원려면 필요근운이라 이런 구절인데요. 이 위령공제 15는 이제 좀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한동안 짧은 글들이 이제 계속 이어질 텐데요. 이것도 이제 8자로만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인무원려면 사람이 원려가 없으면 반드시 근우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원자하고 근자하고 이 멀다 가깝다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가지고 이제 대비를 시켜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제 전하고 싶은 건데요.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할 사자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러면 처사 그러면 일을 처리하다 혹은 일에 대처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맞닥뜨리는 일들을 대처하고 처리를 해 나갈 때 그럴 적에 처사가 정상 이것은 정밀할 정자고 이것은 상세할 상자죠.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자는 세밀하게 정밀하게 꼼꼼하게 대충함이 없이 이런 뜻이고 이 상자는 역시 자세하게 상세하게 역시 그래서 꼼꼼하다 치밀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를 하는데 그 일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태도가 정밀하고 상세하게 처리를 하는 그 행위를 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맞닥뜨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원려 그러면 원려라고 하는 것은 먼 생각이니까 지금 당장 우리한테 닥친 일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은 아닌데 그런데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대비를 하고 혹은 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진 내 앞에 전개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만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려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예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서 그것이 나쁜 일이라면 어떻게 미리미리 제거를 할 것인지 만약에 그것이 좋은 일이라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결과로서 주어지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제 체크를 하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원려입니다. 그래서 이 원려라는 말은 보통 이 깊을 심에 꾀할 모자인 심모 요거하고 같이 심모원려라는 말로 사자로 네 글자로도 많이 쓰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그게 없으면 이랬죠. 그게 없으면 그러면 당장 벌어지는 일들에만 이제 대응하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먼데 앞으로 아직 오지 않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못하면 그 원려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당장의 일들만 처리하고 잘 살아간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려는 앞으로 오지 않은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없다면 지금 일들 현재의 일들만
잘 처리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먼데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의 일들도 잘 대처하지 못하고 근심 속에 살아갈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가 있고 시점상 여기가 가까운 데라고 하고 여기가 먼 데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여기의 일들은 잘 처리를 하면서 대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공자가 하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멀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게 멀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요 가깝다도 지금 현 시점에서 가깝다는 뜻이죠. 그런데 시간은 흘러요. 그러니까 지금 가깝다고 느꼈던 시간은 그 전 시점에서는 먼 시점이었겠죠. 근데 그때 이거를 생각 안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닥쳤는데 여기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것은 먼 시점이지만 먼데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다시 내 눈앞에 닥치는 가까운 시점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준비를 안 해놨으면 여기 가서 당연히 잘 대처할 수 없겠죠. 지난번에 기미라는 말을 강의에서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미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비유를 드렸었어요. 주역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상, 그러면 이게 밟을 이의 서리상입니다. 서리를 밟으면 구들견 얼음빙 이를지. 그래서 단단한 얼음이 이르러 온다. 이런 말이 주역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리를 밟았다. 이 서리가 곧 단단한 얼음은 아니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서리를 내리게 했던 그 기온이 점점 차가워져서 얼마 안 가서 온 세상이 단단한 얼음으로 얼어붙은 것 같은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먼데 생각을 한다는 건 서리를 밟았을 때 이 시기가 올 거라는 걸 미리 이때서부터 준비를 하면 이런 얼음이 온통 세상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이는 그런 계절이 와도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때 이 생각을, 이 원열을, 먼데 생각을 갖지 못했다면 요것이 지금이 되었을 때, 내 눈앞에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 근심을 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 없이 살아도 요거에만 잘하고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는 사람이 이것도 가까운 일도 잘 처리하면서 근심 없이 살게 되는 거고, 이거 못하면 가까운 일도 잘 처리 못하고 근심 속에서 살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항상 멀리 내다보고 깊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삶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자기 주도적인 삶이겠죠. 그렇게 살아야지 닥치는 대로 내가 예상하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들이 막 닥쳐오니까 그 닥쳐오는 상황에 그냥 대응하는 형식이 되어서는 그것은 이제 주도적인 자기 주도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장을 보시죠. 자왈 이의호라 오 미견 호덕을 여 호색자 약해라 이랬습니다. 근데 실은 이 구절은요, 15편의 12장 이 구절은 예전에
9편 17장에서 오미견 호덕을 여호색자 약해라 하면서 요 얘기가 그대로 9편에 나왔었습니다. 다만 요 부분만 여기에는 없지요. 여기에는 없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 9편의 이야기와 15편의 이야기가 공자가 다른 시점에 다른 장소에서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이야기를 했던 걸 논어에 수록하면서 여기에도 싣고 저기에도 싣고 이렇게 이제 두 곳에 중복해서 실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알 수가 없는데, 대체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런 표현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중복해서 나온다고 그렇게 보통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 문장이 나왔으니까 나온 거니까 좀 보자면, 여기 이의호라라는 표현이 논어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의호라. 그러면 이것은 뭐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 저는 그만둬야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이의호라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요 이자가 그러니까 이 이자가 그만두다라는 말이입니다. 말이. 그러니까 관두다, 그만두다, 끝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의호라 그런 말은 여기 이제 의나 호 이것은 이제 어민데, 저것은 우리가 뭔가를 막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되기를 대단히 바랬는데 그것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것인가? 나도 이제 더 이상 희망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인가? 그만둬야 하는 것인가? 그래, 그만둬야지. 뭐 이런 그 일종의 감탄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대단히 바랬는데 그것이 뜻과 같이 전개가 되지 않아서 그냥 이쯤에서 그러면 다 그만둬야 하겠다, 혹은 그만둬야 하나 보다, 그만둬야지, 뭐 이렇게 자기 체념을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눈여겨보실 것이 오미견이라는 요 표현인데, 나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오기도 하고, 논어에서 이 나 오자 대신에 나 아자를 써서 아미견 이렇게도 표현이 된 것도 있고, 저런 식의 표현이 이거 역시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것은 내가 보지 못했다, 아직 보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이것도 이제 앞에도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의호라하고 아미견이 같이 붙어서 나오는 형태도 있고요. 여기 말고도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보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은 언제 쓰느냐? 그러면 저 앞에서 이렇게 공자가 요 아미견 뭐뭐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아마 있을 텐데 내가 못 봤겠지라는 표현이 뒤에 나와요. 앞에 이 표현을 썼을 때. 그러니까 어떤 것을 되게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내가 못 봤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못 봤다는 것은 그것이 없다는 것이냐? 그랬을 때 없을 수도 있고 있는데 내가 못 봤을 수도 있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데, 내가 못 봤지만 그것이 정말 아예 세상에 없는 게 아니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가 가질 때 나는 어떻게 말을 하게 되냐면 있는데 못 봤겠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 너무 절망적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라는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못 봤겠다 해놓고
못 봤다 해놓고 말아버리면 그러면 이 세상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가 되잖아요. 없다가 되니까 공자가 뭐라고 한 셈이냐면 내가 모르는 어떤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내가 못 본 거겠지.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내가 못 봤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세상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고 하는 그 희망을 내가 놓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것을 대단히 바라니까. 이제 그럴 때 아미견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면 공자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모습이 뭔가 하면 요거죠. 호덕을 여호색자. 덕을 좋아하기를 색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는 자. 덕을 좋아하기를 색을 좋아하는 것처럼 할 때 요 덕은 이제 덕을 갖춘 사람, 덕망이 있는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어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호색 할 때 요 색은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남자들을 기준으로 하면 여색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들도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요 색자가 나오면 여색이라고 번역을 하는 번역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여자를 가리킨다기보다 이성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덕을 좋아하기를 색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는 자를 나는 못 봤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이제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의 훌륭한 인격, 덕이라고 표현되는 그것을 내가 좋아해요. 근데 그 좋아하는 것이 마치 이성을 좋아하는 것처럼 한다. 그게 호덕을 여호색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 말이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 이성에 대해서 호감을 가져요. 호감을 가질 적에 여기에는 사실은 좋아하지 않으면서 좋아하는 척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척이라는 게 없고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끌리는 것이죠. 그냥 뭐 남자라면 예쁜 여자가 있다. 여자라면 멋진 남자가 있다. 그러면 그냥 관심이 가고 그냥 시선이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진전이 되면 그 사람하고 같이 어떤 공간에서 같이 있고 싶어하고 혹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고 밥이라도 한번 먹고 싶어하고 차라도 한잔 하고 싶어하고 뭐 이런 감정이 드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뭔가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따라 나오는 것이죠. 핵심은 뭐냐면 뭐뭐 하는 척 이게 없다는 거예요. 가식이 없어요. 정말로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관심이 가는 거고 끌리는 거고 그래서 함께 하고 싶어 하고 그러는 거죠. 덕을 좋아한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좋아한다.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척들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훌륭한 인재를 보면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듣냐 안 듣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로 판단해서 그 사람을 등용을 임금이라면 이제 해야 될 텐데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그런 인재를 등용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하는 바이니까 내가 그런 척은 합니다. 그런 척은 하는데 실제로 인재를 등용할 때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덕이 좀 모자라도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흠결이 있어도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을 등용하는 경우들이 많죠. 친구를 사귈 때에도 그렇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에도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하고 함께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나의
단점들을 지적을 받고 그래서 내가 모르는 나의 단점을 그로 인해서 보게 되고 그래서 발전을 내가 성장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친구를 사귀는 목적일 텐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들이 사귈 적에 그 사람을 사귀는 기준을 덕에다 두고 그 덕을 다른 거 다 상관없고 그 사람의 덕이 훌륭해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덕을 좋아함의 정도가 색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참으로 정말로 본능적인 것처럼 하는 사람 나는 못 봤다. 이겁니다. 전부 다 하는 척들만 하지 진정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못 봤다. 이런 것이 12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못 봤다고 해서 이제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데 내가 못 봤겠지. 뭐 이제 이런 뉘앙스가 바로 요 말 속에 숨어 있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